네, SK 하이닉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프로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SK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한미 반도체 그리고 ISC와 같은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 중급 종목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이야기 드릴 내용은요. 일단 주말 금요일 날 있었던 미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하락 마감이 된 이유를 채권 금리를 자꾸 들어요. 근데 이 내용이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 실제 하락한 이유가 금리가 올라서인 것은 맞지만 하락할 때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는 건 이 금리는 제한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자, 보세요. 채권 금리가 나 홀로 계속해서 등락을 보일까요? 아닙니다. 금리의 예상치에 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준금리가 몇 프로죠? 자, 지금 기준금리입니다. 미국 5.5%, 한국 3.5%, 유럽 4.5%, 그쵸? 20이죠. 영국 5.25%, 그쵸? 지금 이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면 미국이 5.5%로 가장 높다는 건 뭐 긴축이 제일 강하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건 한 가지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미국의 경기가 가장 강하다. 그쵸? 5.5%의 금리를 버텨낼 수 있을 정도로 강하다. 그러면 일단 금리를 기준해서 한국 시장이 뭐 되게 안 좋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국의 금리가 미국보다 낮다고 해서 외화가 유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채권은요, 기본적으로 금리가 낮아질 때 수익이 발생합니다. 이자를 벌라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채권도 차익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채권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려면 금리가 낮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채권에 투자를 했을 때 5.5%를 이자를 받기 위해서인가요? 아닙니다. 금리가 낮아질 것에 베팅을 하는 거예요. 왜? 금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5.5% 이자를 주는 채권은 수익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가격이 더 싸고 높게 거래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 미국이 금리를 낮출 때 한국 시장은 버틸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같이 낮춰야 돼요. 왜? 미국이 금리를 낮춘다는 건 이제 경기가 버틸 수 없을 지경에 왔다는 거고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한국도 정상일 리가 없겠죠. 그쵸? 온전할 수가 없다. 그러면 지금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건 지금 이야기 드린 내용의 반대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금리를 더 높이기에는 연준 측에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건 금리가 혹시 유지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뭐 미국의 반도체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다가 한 2주 정도 기간을 두고 여기 한 고가 기준에서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건 왜 그럴까요? 자, 간단하게 제가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요 내용입니다. 엔비디아가 8월 달 500달러를 기준해서 하락폭을 키웠고 그리고 반등을 줬지만 대략 한 2주 정도 기준을 두고 고가에서 하락세를 키우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락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은 수출 제한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간에서 하이닉스는 반등을 해서 신고가를 만들었어요. 이건 왜 그럴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저사양 AI 반도체도 제한을 걸겠다. 그쵸? 지금까지는 고사양 AI 반도체만 제한을 걸고 있었는데 여기 요 날입니다. 요 날 화요일 날 10월 17일 날 나온 기사에 보면 실제 발표가 나온 내용입니다. 저사양 AI 반도체, 즉 저사양 GPU도 중국에 수출 제한을 걸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왜 이런 구간에 하이닉스가 강한 움직임을 보였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이닉스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는 건 반도체 경기가 구조적으로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새로운 수요가 발생해서예요. 새로운 수요는 뭐예요? AI 반도체입니다. 그런데 하이닉스는 비메모리 반도체를 다루지 않죠. 그런데 왜 AI 반도체 수에 따라서 하이닉스가 이런 강한 움직임을 보이는 걸까요? HBM 때문입니다. 그렇죠? HBM은 고사양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다. 그렇죠? 그리고 이 메모리 반도체는요. AI 반도체, 즉 GPU가 동작을 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자, 고가 이후에 소폭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건 신고가 달성 이후에 발생하는 간단한 매물 소화 정도, 즉 눌림목 구간이라고 보셔야 되고 실제 지금 하락하고 있는 미증시나 뭐 한국 증시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무조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낮게 유지됐었던 채권 금리가 기준금리에 맞춰서 상승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할인 요인이 발생하는 거다. 만약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됐으면 주가는 안 빠지고 금리는 높아지는 건데 금리가 높아지는 구간에서 주가가 안 빠졌죠. 그럼 결국에는
가격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쵸?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이런 문제를 사전에 다 처리를 하고 가는 과정에서 여기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건 지속적으로 뭘 해야 된다고요? 매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가는 강세고 시장은 약세예요. 그러면 시장이 무한정 빠지나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시장은 반등을 합니다. 그리고 반등에 임박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최소한의 기술적 반등이 다음 주에 나올 건데 그런 구간이 됐을 때 2차 전지보다 반도체가 주도적으로 상승을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에서 여기 하이닉스나 그쵸? 뭐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을 매매할 건가요? 아닙니다. 효율을 높여야 돼요. 그렇다 그래서 잡주를 매매해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자 하이닉스의 움직임, 삼성전자의 움직임, 즉 저가에 대한 움직임을 토대로 한미 반도체, ISC, 하나마이크론, 그쵸? 이런 종목, HBM 관련주들을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한미 반도체나 ISC 같은 종목이 잡줄까요? 대표적으로 한미반도체를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는 지금 시가총액이 5조가 넘었습니다. 물론 올해 들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한 결과이기는 하지만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요. HBM의 핵심 사항인 패키징을 전담하는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예요. 상승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HBM 같은 거는 새로운 수요가 발생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럼 기존 수요는? 그렇죠.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사이클 산업인데 이 사이클 산업이라는 건 교체 수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침체 구간을 겪으면서 교체기가 지나고 있는데 이런 교체기가 지나고 있는 과정에서 HBM이라는 그리고 AI 반도체라는 부분이 적용이 되면 여기 돈을 못 벌고 지나가야 되는 구간까지 돈을 벌게 되죠. 그래서 지금 실적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이닉스가 신고가를 달성한 겁니다. 왜? 주가는 선반영하니까. 이렇게 주가는 앞에 좋을 부분을 먼저 반영하면서 올라가는 게 정석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간에, 즉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더 큰 폭으로 강세를 보인다. 오히려 더 안전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하이닉스의 반등이 시작됐다. 그러면 하루 이틀 오르고 마나요? 이게 잡주인가요? 그쵸? 아니죠. 그쵸? 이런 상황, 추세가 형성이 되었을 때 한미 반도체의 움직임은 어떻다? 이렇게 큰 폭으로 진행이 된다. 그쵸?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의 가격대를 토대로 한미 반도체를 포함한 반도체 관련주들의 매매 전략을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이닉스의 관련주 매매 전략이다. 그쵸?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가격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쵸? 왜? 가격이, 즉 신고가를 만든 종목만이 주가의 추가 상승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런 가격이 중요한 이유는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눌림목 구간, 즉 매물 소화 과정이 있기 때문인데 이런 구간이 굉장히 거칠게 진행이 됩니다. 고가 대비 20% 30%는 거의 뭐 기본적으로 나오는 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요. 철저하게 가격을 앞세워서 매매 전략을 만들어야 되는데 기준이 되는 건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19페이지에 걸쳐서 정성스럽게 준비를 했는데 자,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세요. 최소한의 성의는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SK 하이닉스의 관련주 매매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돈 안 받아요. 돈 안 받고 최소한의 성의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관련주들의 매매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하이닉스의 움직임을 추적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쵸? 하이닉스의 움직임을 추적한다는 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빈 시간에 내가 전체적으로 하이닉스에 들어가는 자금은 제외를 하고 우리가 단기적으로 운용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과 같은 시장에 대한 상황이 좋지 않을 때 공부할 수 있는 소통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보면은 일단 금요일 날 미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 10월 21일 그렇죠? 어저께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계속해서 이 시장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해드렸다. 자, 내용 한번 보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장중 5% 돌파. 그쵸? 미증시 하락 요인일까?
아닙니다. 뭐 주간 하락률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 결과만 보겠습니다. 자, 결론은 금리가 높아질수록 주가가 안 낮아진다면 문제가 되는데 주가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앞으로 금리가 높아지면서 발생하는 경기 충격을 주가가 먼저 반영하고 있는 과정이다. 시장은 걱정할 게 없다. 그쵸? 이런 내용을 제가 주말에 걱정하지 마시라고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쵸? 그리고 제가 시장을 보는 이 시장 뷰에 관련돼서는 제가 긴 이야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 지난 영상을 찾아보면 모든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제 지난 영상 보시면 되고 정확하게 시장에 대해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종목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쵸? 그래서 제가 종목 관련된 그쵸? 장중에 단타를 할 수 있는 그 내용을 계속 공유를 해드립니다. 근데 장중 단타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제가 장 시작 전에 종목 공유를 합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한번 보면요. 10월 20일 한국석유, 엘컴텍, S&T에너지, S&T에너지는 금요일날 상한가 마감이 됐고 여기 강프로의 공부방 참여 인원들은 모두 20%대의 수익을 얻었다. 하루에. 그쵸? 물론 한국석유나 엘컴텍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충분한 등락을 보였기 때문에 분봉을 보고 대응했을 때 제가 언급해드리는 내용대로 어떻게 해야 된다? 수익이 가능하다. 그쵸? 근데 오늘을 기준해서 딱 10월 20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을 기준해서 여기 3일째 상한가를 잡아냈습니다. 자, 쭉 올려보면 뭐 관련된 뉴스들이나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자, 10월 19일 그쵸? 장 시작 전 8시 53분, 8시 54분 9시 4분 세 종목이 진행이 됐고요. 평균적으로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가 진행이 됩니다. 뭐 시장이 굉장히 안 좋거나 뭐 상황이 뭐 썩 좋지 않을 때는 한 종목씩 나가기도 하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맥스 한 세 종목 정도가 나가니까 내가 남아있는 자금을 가지고 세 종목을 전부 다 매수했을 때는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매매 전략이 된다. 그리고 무조건 여기 하이닉스와 같은 대형주를 토대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고서는요. 뭘 해야 된다고요? 단기적으로 공략을 해야 된다. 그렇죠? 단기적으로 공략을 해야 내가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거고 그 효율을 높이는 작업은 자 10월 19일 날 제이시안 시스템 그리고 대성산업 그렇죠?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효율을 높이는 작업이 가능합니다. 우선 제이시안 시스템 보면 자 보이시나요? 여기까지 보시면 자 상한가 마감이 됐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10월 19일 날 종가 29.91% 그쵸?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 당연히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되고 있기 때문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대성산업입니다. 대성산업이 자 10월 19일 장 시작 전에 주문이 나간 거 확인되시죠? 그쵸? 이렇게 10월 19일 8시 54분 그쵸? 근데 이 구간에서 뭐가 된다? 시가 3.5% 그쵸? 고가 29.7% 그쵸? 종가 26.2% 장중에 상한가를 도달을 했고요. 그리고 종가의 26.2%에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을 장 시작 전에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진행이 된다. 그렇죠? 이런 내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렇죠? 근데 지금 대성산업은 상승하게 된 이슈가 뭔가요? 이슈가 중동 불안이죠. 그렇죠? 전쟁 관련해서.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장주가 뭐예요? 흥구석유예요. 흥구석유. 그렇죠? 흥구석유에 대한 움직임을 보면 자, 이미 9월 달에 신고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유가 관련해서. 그렇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여기 이 구간에서는 매수가 가능하다. 그렇죠? 이슈에 의해서 내가 와 이슈 터졌다 따라가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신고가 종목은 추적이 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절대로 잊지 마셔야 됩니다. 무조건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이렇게 대성산업과 같은 종목을 흥구석유를 토대로 매매를 할 수가 있다. 자, 대성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자, 보세요. 하이닉스를 토대로 제가 뭘 하라 그랬죠? 한미반도체나 ISC, 하나마이크론 이런 종목을 하라 그랬죠. 물론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향 이쪽 그 매출이 더 많기 때문에 삼성전자 움직임에 더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지만 자, 관련돼서 본다면 한미반도체나 하나마이크론 쪽으로 같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한다면 나는 하이닉스에 대한 시세도 커버할 수 있고 삼성전자에 대한 시세를 커버할 수 있죠. 이걸 정확히 중소형주로 돌렸을 때 대성산업과 같은 종목을 매매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여기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계속 매일매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자 보세요. 10월 18일 피델릭스입니다. 피델릭스 상한가 마감이 됐죠. 근데 언제 나갔다? 8시 56분 장 시작 전에 나간다. 모든 종목은 장 시작 전이나 늦게 나가도 장 초반에 모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 매매 구간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장 초반에는 시세가 등락이 크기 때문에 내가 매매를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 그러면 장
자, 촉박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보통 시세를 확인하고 매매하는 데는 초 단위를 다툽니다. 그쵸? 충분히 시작 전에 내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 있었을 때는 내가 대응이 가능합니다. 사전에 주문을 넣어놓고 대기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쵸? 그리고 관련된 종목 쭉 보면은 또 계속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일진전기도 있고 DIT 같은 경우에는 자, 개인적으로는 숨어있는 HBM 관련주라고 체크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장 시작 전에 나가죠. 그쵸? 10월 11일 DIT 같은 경우에 8시 54분 10월 11일 그죠? 이때 어떻게 나갔느냐? 한번 보면요. 10월 11일 여기입니다. 자, 시가 1.89%. 근데 언제 나갔다고요? 장 시작 전에. 그쵸? 이건 왜 나갔을까요? 자, 보세요. 신고가, 매물소화, 신고가, 매물소화, 돌파, 매수. 자, 간단합니다. 주식시장에서는요. 무조건 신고가를 거쳐가야 큰 시세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 큰 시세는요. 철저하게 가격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실시간으로 체크를 받고 내가 계속해서 단타 플러스 스윙급 이런 매매를 이어가면서 내가 계좌의 효율을 높여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참여라고 문자 보내세요. 돈 됩니다. 자, 그리고 내가 하이닉스 관련해서 한미 반도체나 ISC 그리고 삼성전자 관련해서 하나마이크론이나 이런 종목들을 내가 어떤 식으로 어떤 가격대를 내가 추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하이닉스의 관련주 매매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주라는 건 절대로 잡주를 매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쵸? 이런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문자는요.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쵸? 저도 이런 내용들을 만드는데 상당한 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감안해 주시고 무엇보다 지금 중요한 건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에 대한 이해다. 그쵸? 그래야 하이닉스를 토대로 움직였었던 한미 반도체가 올해 6배 올랐는데 최소한 하방 쪽에서 나오는 30% 20% 정도의 등락폭을 빼놓고는요. 계속된 매매 구간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 신고가 구간에 이해했을 때 이런 부분을 초입에 잡을 수 있다. 그쵸? 무슨 얘기냐면 대시세 종목을 내가 매매를 했을 때는요.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고 이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앞으로 어떤 대시세 종목을 잡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첫 번째 단계인 신고가 구간에 활용할 수 있는 검색기와 기법까지 모두 무료로 받아갈 수 있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물론 단타에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타의 문제는요. 위험관리입니다. 단타에서의 위험관리는 손절 말고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제가 단타는 재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단타에서의 재능은요. 단순하게 차트를 보면서 단타를 치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손절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을 이겨내면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 유지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한두 번 해보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자, 근데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내용을 토대로 제가 4분기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을 찾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요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뭐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 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 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 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